네, 랭킹쇼. 네,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이 반도체 투톱이 끌어주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냈던 거래소였죠. 오늘도 가나 싶었는데 아쉽게 좀 하락으로 돌아서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올라갔으면 좀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코스닥에서는 기존의 또 강자, 우리 터줏대감들, 그렇죠. 에코프로, LNF 이런 2차 전지들이 좀 더 받쳐주면서 상승권 흐름을 지금 시간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분명히 흐름이 차이가 나고 있는 네. 우리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시간 동안 재미난 랭킹도 맞춰보시고 종목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마다 진단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730분 계시고요. 랭킹쇼 시작됐다. 이렇게 하고 또 뭐랄까. 누가요? 포메이로님께서. 잠깐만요. 약간 서운한 거 저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걸요? 우리 앞산솔님께서 매일 보니까 신선함이 좀 떨어진달까 하셨는데 저는 앞산솔님과 같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요? 어제 오랜만에 이거 조수현 앵커하고 처음 해봤는데 물론 멘트가 흡족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그 보여주는 느낌에서 좀 달랐다. 네. 아니 사실 저도 그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 1시 한 50분 정도 슬쩍 봤어요. 불안해서? 그림이 좀 제법 괜찮더라고요. 나 없이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셈이 난달까? 이 세상이라는 게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유창현과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마음이 좀 안 내키셔도 많이 좀 반겨주시고, 그러셔야지 여러분, 안 삐집니다. 예.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도 반응 없죠? 자, 지금 보니까 앞산솔님께서 하하하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또 마그마님께서 신선하지는 않지만 네. 신선하긴 하잖아요. 신선하다. 요거 나름대로 신선도 신선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거친 멘트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랭킹쇼 진행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네. 여러분의 멘트도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좋습니다. 뭐 원래 유창현 거 별로 휴가 안 가기로 유명한데 오랜만에 갔다 온 거니까 맞아요. 봐주시고요. 제가 2019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쉬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제가 2016년부터 토마토 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휴가를 정확히 3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면성실의 아이콘.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분히 자기 자랑했으면요. 이제는 랭킹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을 오늘 뽑아봤는데요. 랭킹. 이거 제가 잡아봤어요. 세계 금연의 달이랍니다. 바로 오늘 말이죠. 자, 그래서 이 OECD 회원국의 흡연율 순위를 저희가 통계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거 뭘까요?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노담이면. 이거 굉장히 보건복지에서 미는 그런 건데. 조심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노담. 이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겁니다. 이거. 이 부인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OECD 회원국의 흡연율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순위가 나타나 있는데 가장 많이 흡연을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닌가 봐요. 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요. 저는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중간 순위 그보다 좀 낮은 정도의 랭크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 네. 그리고 헝가리, 그리스 이렇게 있고 라트비아도 유럽인가요? 그리고 터키가 아니죠. 지금은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근데 너무 공식적으로 길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 근데 낯설긴 하죠. 갑자기 화면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지금 바로 눈치채고. 네, 항상 이런 식이죠, 저희 담당 그렇습니다. PD. 자, 어쨌든 그 익숙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네. 아마 그림이 그 외국인들, 서양인들이 담배를 피는 이런 그 그림들이 아마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흡연을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자,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흡연을 조장하는 방송이 아니고요. 네. 세계 금연의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흡연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의 캠페인 한 가지 멘트 하나 치면서 가도록 할게요. 바로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로.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종목 진단을 슬슬 가봐야 될 텐데 여러분 종목을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제가 잠깐 쉬었다 돌아와서 그런가요? 네. 백일홍님 오늘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종목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종목 진단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저희가 문유를 열어놓고 있고요. 초반에 한번 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그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랭킹에 대해서 정답 맞춰가시는 것보다 네. 빨리 종목 진단 올려주시는 게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오늘 또 이 금연의 날과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준호님께서 저하고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뭐죠? 노담. 노담배보다는 커담. 커피와 담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거 자, 진짜. 지금 채팅창에 뭘 아세요? 띄어드리는 예. 순위 투표에서는요. 예. 가장 많이 흡연하는 나라일 것 같다라는 그 국가를 꼽아주시면 되겠고 나오고 저희와 있어요. 함께 하나씩 5위부터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슬슬 가봐야 될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아, 우리 우주소녀 이 걸그룹의 멤버, 그리고 나이, 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예가 깊으신 모습을 보여서 제가 무슨 방송 조예가 중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우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오늘 네. 세계 금연의 날이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 순위 맞춰가고 있는데요. 아.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 국가 중에 흡연율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나라 어딜 것 같으세요? 티르키 아닐까요? 튀르키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근거는 딱히 터키. 없으신 거죠? 네? 근거는 따로 없으세요? 왜 트리키에냐 이런 거죠. 그럴 것 같아요. 터키는 왠지. 유럽과 우리 저쪽에 전문가께서 중간에 가서 우리 스트레스 티르키에- 많이 받지 않을까요? 튀르키예. 예. 아니, 종목 진단하실 때는 근거가 진짜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땡땡은 없어요. 저희도 모르니까. 그렇죠. 아, 이 튀르키예 담배들 전략 매도입니다. 어쨌든. 자, 그 의견 한번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좋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을 해드릴게요. 네. 자, 하나씩 가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닉네임 참 마음에 드네요. 연금술사. 요즘 이런 사람 좀 필요한데. 예. 왠지 이 연금술사님과 함께하면 돈이 저절로 생길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예. 자, 그런데 가지고 계신 현재 종목의 상황이 좀 어떨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해운으로 갖고 계시는데요. 이 페노션입니다. 자, 페노션의 매수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자, 페노션 매수 가격이 5,141원. 아하. 비중은 10% 요렇게 저런.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페노션의 현재 주가는 4,700원대입니다. 오늘 1%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뭔 일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니, 해운주들 현재의 주가 흐름이 네. 썩 좋지는 않죠, 사실. 그렇죠. 조선주들은 조금씩 이제 그 시기를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해운 쪽에서는 얘기가 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페노션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페노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자 의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늘 아마 지금 계속 매도 의견만 줬을 거예요. 5천 이상 7천원대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크게 갔을 때는 코로나 시대 때 여기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는 21년도 6월 바이오주도 아니면서 바이오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8,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식도 평상시 17년도 경기 좋을 때, 경기가 나빠질 때부터 끝없이 내려왔습니다. 즉 19년도가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은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주식을 사서 맞고요. 경기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주식을 사면 돈을 잃겠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이 페노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즉 사업 모델을 분석해서 내가 주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페노션은 해운선입니다. 해운선. 그러니까 뭘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뭘 실어 날까요? 탱크선, 벌크선, 뭐 이런 거, LPG선. 그러면 탱크선, 벌크선, LPG선 이것 뭐 하는지 모르면 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탱크선 기름, 벌크선 석탄, 철강석, LPG 가스 이걸 실어 나르는데 경기가 나쁘다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아니면 경기가 나쁘더라도 운임이 확실히 올라가면 운임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쓸 사람이 있는데 공급이 잘하는 그 배가 없어서 그러면 많이 운임을 높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년도 코로나 운행이 안 되니까 해운선이 전부 다 부족하고 그래서 운임이 몇 배로 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기종 알아서 해야 된 거죠. 자, HMM도 마찬가지죠. 현대상선 끝없이 올라갔다가 21년도 5월, 21년도 9월 이후부터 22년도부터 계속 운임선 내려갔습니다. 이때 그 전부터
그러면 해운 운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HM에서 계속 매도만 의견 줬습니다. 지금도 운임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년도 전에 17년부터 있잖아. 19년 경기 안 좋고 계속 운임이 바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HMM과 페노션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유할 이유가 없고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면, 23년도 작년도 21% 매출 줄고요. 이익도 27% 줄어요. 이익이 주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년에도 매출 별로 안 늘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고 내려갈 이유만 있겠죠. 내려가지 않더라도 행복, 큰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급락했는데요. 올라가더라도 목표가는 5,1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시청자분 목표가가 얼마냐 물어보고 손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전하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걸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거래 실렸기 때문에 못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전략 매도하고 다른 거 가서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전략 매도는 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 나왔습니다. 해운주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전략 매도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 만한 어떤 확신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 HMM이나 페노션 그때 해운주들 뭐 시권 굉장히 좋아서 돈 많이 벌었다 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 흐름과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 보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전략 매도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페노션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진단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고 있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도 친절하게 받아드리니까 네. 전화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유창호 앵커가 좀 쉬고 와서 그런지 왜요? 옆에서 느끼게 이 체감되는 텐션이 굉장히 힘이 있다. 진작 좀 쉬지. 맨날 이렇게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억지로 텐션을 올리더만. 쉬면 돈을 누가 법니까? 그것도 저도 그렇긴 돈 벌고 하죠. 살아야죠. 하루 정도 쉬어도 되잖아요.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이 마그마님과 뭐 준호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게 오늘, 랭킹 주제 이렇잖아요. OECD 회원국의 흡연율 순위, 세계 금연의 날 특집으로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군 최상위 국가들이 전부 지금 유럽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유럽 여행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이 랭킹에 대한 얘기보다는 유럽 여행 가보셨냐, 뭐 어땠냐, 이런 얘기들. 제가 알기로 법이 안 바뀌었으면 유럽에서는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담배를 피다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그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흡연자분들께서는 편하겠다. 어허. 우리나라는 숨어서 피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약간 좀 다른 문화가 좀 있던 것 같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얘기도 함께 좀 꺼내주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닉네임 없으신 분이 소는 누가 키워요? 돈은 누가 벌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해야 쉴 수 있죠. 또 열심히 당분간 한 1년 정도 더 일하고 쉬었다 네. 올게요. 네. 자, 계속 다음 종목 가볼까요? 유창호가 대신 소창호 이래야겠어요. 유창소. 네. 자, 이번엔 아웅님의 종목입니다. 네. 까뮤 UNC 1910원 5% 살짝 들어가셨는데요. 이거 예전에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던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백신 만드셨던 예. 우리 안철수 지금 옛날에 당대표를 한번 노리셨죠? 네. 그러다 이제 그거일 때 좀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역시.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작년 한 1월쯤? 네. 그때 1월 말쯤에 한 5,000원까지 장중에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로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는 글쎄요. 한 2, 3년 동안의 흐름은 약간씩 내려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주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약간 예상은 되지만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까뮤 ENC 어떻게 보십니까? 까무 ENC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20년 1월 달에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못 가고 있었죠. 1900 최근에 아마 사신 것 같은데요. 5%. 최근 상장 그 전에 샀네요. 그래서 계속 보유한데, 5% 정도 사가지고 여기에 내려가더라도 손실은 크게 안 보지만 올라가더라도 손실은 크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기업 내용을 때 보면 계속 이렇게 이익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익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뭔 테마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테마로 움직인다. 그럼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에 거의 어떤 이게 주로 건설 쪽, 임대 건설 뭐 이렇게 쪽에 하는데 건축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는 지금 크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보강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공사에 이렇게 특별하게 없어져. 이제 주택을 아파트를 큰 대형 건설사도 지금 주식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관련된 뭐 보강제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은 업황 그 전방산이 안 좋다고 앞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주식도 당연히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가격만 싸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20년도 여기 뭐 테마도 여러 가지 하면서 건설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것은 워낙 그 전부터는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15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잠깐 테마 불러서 한 2달 잠깐 반짝하고 또 내려갔다 반짝 내려갔잖아. 지금도 그런 형상으로 보여요. 앞으로도. 근데 기존도 여기는 워낙 동학개미 초보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냥 주식 올라가면 좋은 주식을 생각하고 적자고 뭐고 상관없이 가격만 얼마 나한테 호자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없는 주식을 뭐 소나기 작전이네 일단 누가 올려놓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본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은 여기서 가도 기술적 반등 반짝반짝 하더라도 2,200원 정도에서 정석적으로 보면 1,500원 사이 움직이는 그때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1,000원 초반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지금 적기 때문에 수렴하고 있더라도 위로 가기 2,200원, 300원 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런 주식은,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1910원이니까 110원이잖아요.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팔고 나오시고, 만약에 팔기 아깝다, 난 본전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1870원 정도 돌파하면, 그 다음 목표가 2,050원, 이렇게 100원 되거든요. 그러면 가더라도 수익이 10%도 안 나잖아요. 그때 이런 걸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그럼 리스크 없는 주식, 기다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래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그런 걸 이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짧게 봐드리면 중요한 건 손절가 더 중요합니다. 1780원 종가로 깨지면 다음날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시 올라간다면 1810원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하면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잘 보고 계시다가 위로 치면 1810원 이상 1900 본전거 정도 가면 팔고 나오시고 손절도 1780원 종가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으로요. 네. 자, 아웅님의 종목 아직 손실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잘 나오시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네.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1780원 종가로 이렇게 나오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까뮤 ENC 살펴드리다 보니까 이름 네네. 때문인가요? 뭐 알베르 까뮤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세계 문학 전집인가요? 네, 굉장히 교양 있는 분들과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종목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얘기들. 그렇죠. 자, 그리고 앞선 솔님, GS건설 이야기하시니까 블루 실장님이 생각나네요. 블루 실장님이란 분이 GS건설을 갖고 계셨나 보죠? 또 100% 아닙니까? 네, 왠지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신강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쑥이님도 와주셨고,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종목 진단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2개 갔다 왔는데, 오늘의 랭킹 주제 이렇게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 금연의 날 특집 OECD 회원국의 흡연율 순위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5위에 랭크된 나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네, 라트비아. 5위는요 바로 라트비아로 기록이 됐습니다. 세계 흡연율 순위 이 탑 5에 위치한 5위 나라 바로 라트비아죠. 약간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저거는 라트비아 어디예요? 뭐 보십니까? 유명한 관광지 아닐까. 유럽은 워낙에 또 예뻐갖고. 동유럽 쪽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네, 여행을 그러게요.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저기 있는 나라를 다 가고 싶어요 지금. 돈은 그럼 누가 봅니까? 제가 말해서 역시 소창호. 네.
별명만 자꾸 만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네. 이런 이미지 만들어서 어디다 써요? 얼마나 건실합니까, 소창호. 놀지 않고 일하는. 자, 소창호 갖고 본 오늘의 랭킹 주제. 자, 5위는 라티비아였고요. 4위는 또 어딜까요? 4위를 맞춰 가면서 네. 자, 종목 진단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걸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닉네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성공하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 넘쳐요. 자, 성공하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종목. 요거 원전하면 바로 또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16,430원에 50%. 매수가를 보면 사실 뭐 오래된 종목이 아닌 것 같은데. 최근 아닐까요? 그렇죠. 네. 지금이 16,000원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비중이 50%입니다. 그러면 좀 높을 때 사셨을 확률도 있어요. 예. 아니, 원전주 대장 샀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주셨는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현저권 들어서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나왔고요. 네, 여러 그리고 가지. 계속 원전 뭐 올 것이다 말은 정말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뭐 대단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두산 에너빌리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투자 의견은 전략 매도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는데요.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주식을 사는 게 초보자들한테 가장 확실한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차트 잘 모르면서 그다음에 기업 내용 잘 모르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주식을 사서 잠깐 물리면 어떤 전문가한테 가도 제가 만약에 좀 앞으로 원전 관련된 주식 뭐 사우디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의 그 댐도 담수화 플랜트뿐만이 댐도 이렇게 수주받고 해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시면 회복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아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대다수 물려있는 분들도. 그거 들리려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자 그것은 막연한 거죠.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그래야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가격이 싸든지. 원전 관련된 것은 지금 실제로 원전 하나 지어가지고 아니면 댐을 하나 지어서 실적을 나오려면 새로운 뭐 어떤 큰 도시를 만들고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거 하니까 그럼 그때 수주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과거에 두산 중공업이 담수 플랜트 중동에 그래 큰 성장할 때가 있었으면 그때 요때 당시도 2000년도 거기는 끝없이 빠졌잖아요. 조선주처럼 2008년부터 저 10만 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2,000원대. 그러니까 주식은 그 시대가 끝난 주식은 사면 잠깐 한 달만 양봉 나왔죠. 요때 나온 것은 20년대 코로나 시대에 워낙 빠졌다 올라오니까 동학기업 초보자는 싸니까 막 두산 중공 에너빌리티 하니까 두산 푸얼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하니까 초보자 들어가서 더블 난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이런 주식은 성장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근데 물려서 계속 번전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빠졌다고 사신 분들은 14만 6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시대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도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주식 시가총액 10조 가야 될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익을 보면 충분히 이 정도면 컨센서스 보면 영업이익이 한 1조 나오잖아요. 1조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PER 기준 보면 10조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성장을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5배 나와도 누구도 잘 안 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안 가는 거 보시면 잠깐 여기 올라가면 따라잡으면 끝없이 물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좀 길게 보면 가야 될 이유가 없죠. 과거에 이때도 보시면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면 계속 고점 못 가잖아요. 그 빠져 있어서 이때는 벌써 2만 원대고요. 지금 15,000대예요. 17,000대에 또 빠지고 이제 다시 10,000원대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밑에 있으면 이것은 주로 하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돈이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는 거고 기관도 돈이 없죠. 개인도 다 물려있지. 그러면 외국인만 사는 주식이 가는 거잖아요. 반도체 몇 개.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봤자 이런 게 바로 희망 고문이죠.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것은 행복한
투자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손실이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오늘 파시고 앞으로는 건설, 특별한 기계 빼고 미국에 들어간 기계주 빼고 나머지 건설 기계, 철강 이런 쪽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실적 안 나온 테마주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뭐 보유해봤자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전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다음부터는 관심 밖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이 전략 매도 관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원전 그리고 그 대장격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크실 텐데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네. 성공하자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이게 지난주하고 전문가님이 약간 진단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지만 그렇죠.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 다르냐면 네. 종목의 그 결이 달라서 그래요. 네. 원전과 뭐 이 앞서 해운 같은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아. 예. 자,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5만 6,500원. 네. 일단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네, 40%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실으셨는데, 네. 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습니까? 이걸 제가 지금 연말까지 보고 갈 생각인데, 네네. 이게 한 목표가를 한 어느 정도 대충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음속에 목표가는 있으세요? 마음속의 목표가는 한 19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요. 20만 원. 네. 거의, 그러니까 작년 거의 최고점 수준이 20만 원이네요, 약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길게 가는 거죠. 이제 나머지 반년을 투자해서 목표가까지 네.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가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입니다. 가격대를 어떻게 할까요? 네. 매수를 5월 초에 했다면,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4월 달에 해서 18만 갔다가 다시 팔지 않고 내려와서 지금 있다면, 8개월을 놓친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왜 연말까지 가져가서 지금보다 10% 정도 더 수익을 나서 먹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바닥권은 바닥권입니다. 주가가 장기간 못 갔으니까요. 20년 빠져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고 있죠. 그럼 수렴하고 있는데 이 거래가 적은 상태에서 거래가 수렴하고 위로 확실히 가려면, 성장을 하든지 뭔가 크게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과거에 보면 2020년도 말고 요전에 셀트로는 18년도 이미 고성장 바이오 시밀러 주가는 10년의 성장 주가는 전부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오면 다시 따보면 팔고 30만 이제부터는 절대 건들지 말란 주식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제가 아주 2010년도부터 바이오 시밀러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유일한 100배 갈 수 있는 주식은 그때 셀트리온이었고요. 3,000대에서도. 그 다음에 바이오 항암은 HLB 딱 2개였습니다.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하라고 했는데요.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이 주식은 과거처럼 30만 원 가는 주식은 지금 안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도 PER 기준 영업이익 15배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반영되고 20% 이상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까지 보고 가져가질 필요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지난번에 아마 오나이 주식은 그쪽부터 시작해서 목표가를 여기에 18만 원 정도 내외 아마 준 걸로 기억해요. 그거 팔으셔야 되죠.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기다리면 반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먼저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2평 성전 17만인데요. 그 전보다도 아마 16만 5천 원만 지지되면, 추가 상승을 한번 해볼, 그도 있지만, 매물대 잘 못 가고 있죠. 그래도 적은 상태.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을 반전할 때 17만 5천 정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20% 정도를 18만 대 돌파를 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목표가를 19만 5천 정도, 20만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지지선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 정도를 지지선 보고요. 반전 시에 이번 주나 비중 절반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네, 비중 축소 타이밍 좀 잡아드렸고, 더 중요한 건 16만 5천 원이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셔가지고, 좀 가볍게 나머지로 한 19만 원 목표가를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셀트리온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병훈 전문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요. 오늘의 랭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잊고 있었는데 OECD 회원국 흡연율 순위 맞춰가고 있어요. 자, 오늘이 세계 금연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끈찬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5위는 일단 라트비아로 나왔는데 4위에 랭크된 나라는 또 어딜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네. 자, 4위에 랭크된 나라는 바로 헝가리였습니다. 자, 헝가리. 라트비아에 이어서 4위에 헝가리가 랭크가 됐습니다. 헝가리 저거 뭐예요? 굉장히 멋진 성인가요? 갑자기 저런 거 보니까 관광 가고 싶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좋아요. 지금 저기가 보니까 라트비아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저는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났잖아요. 네네네. 약간 다 그 근접해 있어요, 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행 가면 안 되겠다. 유창호에 네. 돈 모아서 여행 갔는데 큰일 나나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오늘 못 돌아오겠는데.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올 겁니다. 아, 그럴 거군요. 자, 알겠습니다.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예. 여러분 3위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저 랭킹 하고 있는데요. 4위까지는 나왔어요. 그럼 1위가 누가 제일 담배를 많이 필까요? 담배 제가 가장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아, 역시 한국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흡연율 순위 상승에 기여하시는 분이군요. 그냥 혼자서는 담배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금연의 날이니까 시청자분들에게 덕담을 좀 해드리면 담배나 술이 대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 살면서 위로는 되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담배는 또 백해 무익이니까 금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니 뭐예요? 이거 준비된 멘트인가요? 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하시려고 이제. 아, 정말. 와, 아유, 저희는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다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어요. 멋진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네. 야, 오늘 이 김민준 전문가께서 진단도 아주 제대로 해주시려고 좋아요. 시동을 기대됩니다. 부릉부릉 걸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갈 텐데요.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유튜브 종목입니다. 네. 대영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네요.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종목 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7%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주가가 5만 6천 원이죠. 왜 이러죠? 오늘 갑자기 8%가 넘게 너무 많이 빠집니다. 지금. 실적 얘기 나왔군요. 네. 갑자기 5만 5천 원으로 내려갔는데 왜 그런지 지금이 저점이고 언젠가 오를 거라면 10% 추가 매수도 괜찮은지 오늘 급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없을지를 그것도 중요하죠. 여쭤보셨습니다. 네. 이거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대보마그네틱 오늘 좀 많이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는 어떨지 어떤 판단하실까요? 일단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전자석이자 탈철삭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비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신사업을 좀 보니까 수소나 리튬 사업이 좀 뛰어드는 것 같아요.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장비 종목들의 특징일 수도 있고
뭐 최근에도 3월 달에도 좀 보니까 수장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공급 계약이. 작년에 뭐 연초부터 한 2022년 1월부터 꾸준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탈철삭기, 뭐 탈철기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1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좀 안 해봤는데 그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청자님의 단가를 보시게 되면 61,000원이니까 가격 조정 구간에 돌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고뇌의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평선 기준으로 그 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파동의 모양을 좀 보고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 단계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좀 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지금 대다수 소재 파트라든지 전체적인 섹터가 60이동평균선을 기준치로 해서 조금 떨어진 종목들은 약간 소재 파트 쪽에서 양극재를 제외한 리튬이라든지 특히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적이 뭐 상신 EDP, 금양 등등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보 마그네틱도 실적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과도한 그 밸류가 너무 높지 않느냐에 대한 과열 인식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전반적인. 그래서 우리 그 2차 전지를 접근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저는 뭐 주도주 안에서 승부를 늘 보라고 올해 계속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장비인데요. 조금 빠르신 게 아닌가 진입이. 저는 가격적인 것은 지금 부담이 없다고 보여져요. 비중이 7%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력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 투자를 얼마 정도 확보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열걸 조정이 좀 끝나고 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찰병이라고 하죠. 옵저버를 통해서 입질 정도를 받아보신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반등세를 노리는 것들은 조금 부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 2차 전지 파트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유동성 확대 국면이 아니고 고금리가 결정된 것도 없죠. 지금 고금리 유지 단계죠. 금리 인상이 뭐 중단되겠다는 이런 결정된 부분도 없는데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월봉 부근인데 뭐 저점이라는 것이 기술적이고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합니다만은 지금 라인이 좀 지켜줘야 되는 심리적 매물대 구간인 것 같아요. 네, 55,000원 정도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하방 그 경직성이 확보되었을 때 좀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주가가 좀 오를 때. 그래서 지금 55,000원이 바닥권이라에 대한 확신이 좀 없습니다. 다음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4만원까지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추가 매수를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레인지 범위는요. 우선 가격 제한 폭이 4만원에서 5만원 사이까지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면 추가 매수는 한 7% 정도에서 15% 비중은 무난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포트 편제를 해놓는 것은 문제가 없고 뭐 탈철삭기는 충분히 필요한 장비 쪽이니까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움이랑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4만원에서 5만원 레인지 보면 이제 반등 목표가인데 기간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게 맞고요. 기간 투자를 좀 길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는 더더욱 어렵다고 보여져요. 유동성이 좀 확대되는 2024년이나 2025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 반등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65,000원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살펴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기대감은 굉장히 다들 많으실 텐데 네. 좀 냉정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뭐 2차 전지 좋다고 하니까 옛날만큼 또 갈 거야 이렇게 단언할 수는 희망 고문이에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 정도까지 마냥 뭐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65,000원까지 반등은 생각을 해보시되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 그 전고점까지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채팅창에서는 이제 824분께서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권미란 앵커 안 온다고. 아니 예. 이거 보세요. 사실 권미란 앵커가 이 랭킹쇼와 큰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하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어디 갔냐고 찾는 분들이 나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올 필요가 사실 없는데 말이죠. 제3의 앵커였다 랭킹쇼에. 그렇죠. 이게 하다 안 하면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거리님 게다가 네. 또 미끌미끌 전지현 마녀 PD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누구예요? 저희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지현을 닮은 PD가 있습니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써야겠네요. 네, 예. 저희가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초반에 도널드 레이크 님께서 아마 올려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엑스게이트예요. 어허. 처음에 엑스게이트래길래 저 처음 듣는 종목인데요. 무슨 뭐 신작 게임 이름인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테마에 관련해서 갑자기 움직임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요. 최근에서. 이거 차트 보시면 진짜 확 한번 뛰고 지금 쉽니다. 아니, 매수 가격이 5,190원? 그러니까 거의 꼭대기. 완전 꼭대기. 아니 비중 60%요? 이게 너무 많아요, 비중이. 이거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자, 그러면 엑스게이트 지금이 제일 높아요.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인데 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높을 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우리 앵커님 말씀에도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주고 뭐 따끈따끈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내용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신규 상장주 질문이 왔을 때 가장 이제 바쁜데요. 그 양자 암호도 맞는 것 같고요. 이 기업이 보니까 스펙 상장됐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쪽인 것 같고 VPN이라든지 요즘 네트워크 이제 보안 쪽으로 좀 특화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던 이유가 유통 물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보호예수를 좀 보니까 신규 상장주 보호예수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호예수 물량이 거의 70%가 3년짜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보호예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 소화가 돼가는 과정인 것 같고, 단지 주가가 이제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뉴스플로우를 좀 들어가 봐도 뉴스플로우에서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주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건데 어떤 특정 세력의 수급 견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거래량 안에서.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모멘텀과 수급, 실적, 어떤 삼박자를 제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뉴스 플로우를 좀 탔느냐 여기까지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 획기적인 뉴스 플로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그리고 지금 5월 23일 날 보니까 여기가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됐거든요. 단일가 매매가 좀 거래됐고 내용은 SKT하고 이제 양자 암호화 통신한다고 하는데 VPN 개발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크게 견인됐다는 부분은 결과물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뭐 한 2,000원대 진입을 하셨다면 기술적인 걸 좀 보고라도 내가 타진을 좀 해봤다.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지만 우리 시선의 단가는 5,190원에 60%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나 가격 조정에 좀 돌입할 모양새를 내비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멘텀도 연속성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기업의 실적이나 밸류적인 부분으로는 버틸 언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라인이 굉장히 지켜져야 되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4,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실폭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모멘텀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밸류 다른 게 기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리바운드 목표가는 5,000원의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반등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맞아요. 예, 이제 그만큼 뭔가 근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좀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5,000원권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적으로 잘 참고하셔가지고 회사 이름은 근사해요. 네. 엑스게이트 어쨌든 간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나오시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간은 벌써 많이 좀 지나가고 있군요. 벌써 자, 40초. 오늘의 주제 얘기 다시 좀 돌아볼게요. 네. 세계 금연의 날 특집입니다. OECD 회원국 흡연율 순위를 맞춰보고 있는데 5위가 라트비아였고요. 4위가 헝가리였습니다. 네. 자, 그럼 3위에 랭크된 나라는 어딜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그리스. 네, 그렇습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시죠? 네. 아마도 산토리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각상이 나왔군요. 어. 그래서 신화인가요? 그리스 신화인가 봐요. 저는 산토리니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자 3위는 그리스였습니다. 여기 흡연을 상당히 많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스트레스가 받나요? 네, 네. 저희 채팅창에서도 그리스 놀러 갔는데 뭐 많이 태우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1, 2위에 랭크된 나라가 우리 형제 나라죠. 튀르키예와 함께 프랑스까지. 프랑스가 있네요. 자 1위와 2위는 과연 어떤 나라일지 여러분 한번 잠깐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 종목인데 가을향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샘CNS라는 종목 살펴드리죠. 샘CNS. 매수 가격이 5,460원이고요. 예. 12%를 담고 계십니다. 자, 매수 가격 요런데 지금 현재 5,210원이죠.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낮은 상황이고 최근인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목표가 상담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추가 매수 시점을 여쭤보셨습니다. 더 비중을 늘리실 생각이시군요. 그런가 봐요. 자, 샘CNS 과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샘CNS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 추가 매수 괜찮은 종목인가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그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최대 주주가 YIK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선택을 받았던 기업이죠. 그리고 YIK가 거의 주식도 발행 주식수의 거의 4천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유동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유통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STF라는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는 그 반도체 프로브 카드의 어떤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20%대를 좀 찍었고요. 1분기는 뭐 실적이 처참합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네. 뭐 여기만 그렇지 않고 몇몇 특정 기업을 제외하고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뭐 작년에 56억 찍었는데 1분기에 올해 4억 찍었으니까 뭐 90%가 넘게 줄었죠. 처참한 정도고요. 그 부채나 재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결국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정말로 AI 반도체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 있느냐? 우선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고요. HBM3에 관해서도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챗 GPT의 엔비디아의 요소를 보시게 되면 A100입니다. 하이닉스 HBM2가 들어가고 있고, 신기록 기술력 나오는 H100은 HBM3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이닉스 쪽에서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발주자로 가게 되면 한미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최근에 브로드컴하고 또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FCPGA 간택을 받았던 오늘 흐름이 좋은 PCB 업체인 것 같아요.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근데 이제 샘CS와 더불어서 저는 반도체 전반에 엔비디아가 이제 쏘아올린 공에 훈풍이 불고 있고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굳건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바닥 현상에 대한 인식은 샘CNS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번째로 기결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보다 모멘텀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직접적 관련성이나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로 가면 좋아질수록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2분기 실적을 열어보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월은 지났고, 그러니까 저는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잠정 합의는 됐지만 내부 표결 같은 부분은 진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진통이 있지만 결과는 타결될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단지 지금의 이제 포커싱이 시장의 키가 FOMC지 않습니까? 금리를 동결하느냐, 아니면 또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시그널을 주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하느냐. 저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가 레인지 범위로 2520선에서 2580선 정도 횡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한된 수급이기 때문에 반도체들도 조정이 좀 나오고 또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넘어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주가가 밀린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격 권역은 레인지 범위는 5,000원대에서 4,8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12%인데 소형 종목이니까 20%까지 채우는 건 좀 그렇고요. 한 3, 4% 정도 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단가가 한 5,200원까지 내려올 것 같고요. 무난하게 그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 동기 3, 4분기 실적 비슷한 실적만 나와준다면 작년에 기간 행보 가격대가 6,500원에서 7,000원이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영업이익률 20%짜리 기업이 다시 거기로 실적이 회복된다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는 좀 하반기까지 넉넉하게 잡으시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6,500원,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샘CNS 추가 매수는 3, 4%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평균 단가 5,200원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 6,000원대 이상에서 매도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샘CNS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을 향기듬의 종목이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김민준 전문가 여기서 좀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는 랭킹쇼에서 1, 2위 고르겠습니다. 제일 담배를 많이 피는 나라. 어딜까요? 자, 튀르키예하고 2위 뭐죠? 프랑스 중에 프랑스. 1위가 튀르키예였습니다. 2위가 프랑스고요. 프랑스를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1위는 튀르키예였습니다. 터키라고 하다가 튀르키예. 입에 안 붙어요. 잘 안 붙긴 하는데. 자, 1위 튀르키예. 에펠탑. 언론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런 게 유명한가 보죠. 프랑스 에펠탑 나와 있고 오늘 그 세계 금연의 날 특집으로 해서 네. OECD 회원국의 흡연율 순위를 맞춰가고 있는데 튀르키예가. 흡연율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 오히려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지금 저희 담당 PD는 인플레이션이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살기 힘드니까 담배라도 피자. 술 먹고 막. 네. 약간 그 제가 아이고. 의뢰했던 랭킹의 뉘앙스와는 좀 달라지는 네. 결말이 됐긴 한데 어쨌든 네, 오늘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 건강을 위해서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네. 권유 한마디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